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준비를 많이 좀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경기주에 대해서 좀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 앞으로 이쪽이 이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주식 시장도 부동산처럼 이제 돈이 좀 돌아요. 돈이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도 이제 서울 오르면 서울 근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못 오른 쪽에 이렇게 돌면서 오르죠.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몰리는 쪽 그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현재 이제 돈이 몰리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1, 2년, 3년 이렇게 기다리면은 기회비용이 많이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현재 이제 바이오 2차전지, 언택트, 4차 산업 이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쪽이 끝나면 조선업에도 차례가 옵니다. 차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조선업을 투자를 할 때는요, 유가를 좀 알아야 돼요. 유가에 민감하죠. 이제 발주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잘 나옵니다. 노르드 스트림이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있어요. 그 툴을 건설을 하려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두 번째 관을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도 그렇게 하면 가스를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막았죠. 딴지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게 푸틴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가 전쟁이 난 건데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고 못하게 하니까 푸틴이 감산 합의를 깼어요. 추가 감산을 하지 않고 증산을 하겠다 했고 사우디가 더 열이 받았죠. 그럼 난 덤핑으로 팔 거야. 이렇게 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번에 유가 급락 사태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요. 이제 푸틴은 유가를 급락시켜서 미국의 셰일 업체를 좀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죠.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유가는 급락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연준이랑 손을 잡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크본드까지 매입을 채권을 매입을 한다고 이제 좀 채권 등급이 낮은 회사, 그러니까 좀 탄탄하지 않은 회사들까지 채권을 무제한으로 난 매입을 해주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의 공격은 실패를 한 거죠. 셰일가스 업체가 부도가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몇 개는 파산을 했죠. 몇 개는 파산을 했는데 다른 데도 다 부도가 날 줄 알았는데 양적 완화 때문에 셰일 업체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가에 헤지펀드들에서 공격까지 들어와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고 유가가 너무 급락을 하고 하니까 러시아도 이제 불사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이 됐네 놀란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손을 들고 사우디가 미국의 우방국이죠.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나서서 이제 푸틴이랑 합쳐서 러시아랑 합쳐서 감산을 최대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지금처럼 좀 안정이 됐죠. 지금 뭐 한 39달러 어제 보니까 39달러 정도 되는데 유가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독일 철수한다고 또 하죠,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노르드 스트림. 이거를 아시고 조선업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딴지를 걸고 못하게 막는 이유는 본인들도 수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먼저 한다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도 셰일가스를 수출을 하고 싶어 해요.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LNG선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은요, 국경에 위로는 캐나다, 밑에는 멕시코밖에 없어요. 관으로 가는 게 한계가 있고, 실제로 관을 뚫어서 여러 나라를 지나가게 되면요, 어떤 한 나라에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갖고 몰래 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도 났었었죠, 이라크에서. 그래서 이제 LNG 선이 필요가 하는데, 그 배로 가스를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카타르가 왜 우리나라에 발주를 냈냐면요. 카타르는요,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 다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고요. 국경은 사우디밖에 없어요.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려면 배가 필요한 거죠. 카타르는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주 수입원이 이 가스 쪽이에요. 유전이 많이 나죠. 가스 쪽인데 미국에서도 수출을 한다 그러고 러시아에서도 관을 깔아서 유럽으로 간다 그러고 카타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막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선계약을 한 거죠. 도크를 확보하는 계약을 한 겁니다. 선빵을 친 거예요, 카타르가. 이대로 가면은 나는 밀릴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1위니까 LNG 선도 잘 만들고 하기 때문에 선계약을 도크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크를 확보를 한 거예요. 발주를 배를 실제 발주가 아니고 도크를 확보하는 계약이었죠, 이번 계약이. 그래서 이제 카타르가 저 노르드 스트림 상황 보고 하면서 발주를 진행하겠죠. 저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만약에 저게 취소되고 아예 안 되고 뭐 하면 발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저 상황 보면서 발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를 실제로 한 척을 계약을 하면요. 설계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제작하는데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실제 매출을 잡는 데는 이제 계약금은 잡히겠지만 점차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뭐 10조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10조가 당장 매출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반영이 3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인도할 때 잔금을 받을 때 그때도 더 되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선업은. 그래서 현재 주가가 그렇게 좋으면 이때 계약 내용이 나오고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밑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온 게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 불확실성이고 얼마나 발주가 나갈지 모르고 저 상황들 좀 지켜보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고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옵니다. 나름 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승이 갈 수 있는 게 오겠죠. 하지만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선업은 분명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살아나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덤핑 치고 러시아에서 관 연결하고 막 그렇게까지 가면 발주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카타르도 각을 재고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이 러시아, 이 사우디, 카타르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지금 쉽게 예측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놓고 보면 분명 좋다고 봐요. 길게 봤을 때는 좋은데 현재는 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장기로 보면은 좋을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단기로는 돈이 몰리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주식 투자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가 LNG 선을 잘 만들어요. 1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싸움을 한다면 더 발주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조선주는 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시점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넓게 크게 한번 생각하셔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황들 나오면 또 영상 통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게 조선업 비중이 크죠. 철강 쪽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제 건조가 시작이 되면 그럼 또 이제 그쪽으로 돈이 몰려갈 겁니다. 그때 우린 그걸 또 잡아야 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